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8월.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정도의 살인적인 더위가 절정에 달할 무렵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 위에서 그보다 더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게 되는 극한의 작업 환경. 뙤약볕 아래 온몸이 땀으로 범벅돼도 묵묵히 일하는 차선 도색공들. 그러나 이들이 견디는 것은 단순한 더위가 아니다. 서 있는 자체도 힘들고 아스팔트에서 열기 올라오고 위에서 찌고 차들 지나가면 차들 열기 나오고. 서울시 은평군의 시가지 도로. 왕복 6차선 도로 위에서 작업이 한창이다. 수많은 차들만큼 많은 차선들, 중앙선, 구분선, 정지선 등 노면에 표시된 모든 차선을 도색하는데 오늘 작업은 지워진 차선을 따라 2km 구간을 왕복하며 이루어진다. 여기서부터 이제 차선 구분선 밀고 올라갈 거예요. 제도대로. 예. 우리가 흔히 보는 시내 도로의 차선은 융착식 시공법으로 그려진다. 이는 노면 표시용 도료를 2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녹여 아스팔트 위에 접착한 것인데 도료를 바닥에 뿌리고 난 뒤 곧바로 유리알을 분사하게 된다. 페인트만 칠하면 야간에 이제 차들이 선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위에다 유리가루 뿌려주면 이제 반사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용착 후 교통량에 따라 2년 내외로 유리알의 반사 성능이 떨어지는데 노면에 표시된 문자, 기호, 선의 휘도를 측정하여 기준치 이하일 때 차선의 70% 이상 유리알이 분포하도록 재도색을 한다. 차가 다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야 하는 이들. 신호수와 팀을 이뤄 이동하지만 작업팀 모두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차들이 넘나드는 도로를 도색하는 내내 완벽하게 통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들이랑 싸움. 지나가면서 차 막힌다고 화내면서 사는 사람도 많고. 왜 저녁 늦게 새벽에 와서 일하지 아침부터 나 왜 차 막히게 하냐. 땡볕에 고생하는 거는 하나도 말 안 하지고. 시공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호수는 쉴 틈이 없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또 다른 사람은 바로 빗자루질 담당이다. 용착기보다 앞서가며 바닥의 이물질을 쓸어줘야 한다. 차선이 갈라지지 않고 2mm 두께로 일정하게 긋기 위해서는 작은 모래알 하나까지 치워야 한다. 일자로 미는 거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미는 거 같은데 못하는 사람이 밀면은 막 S자가 돼버리고 막 삐뚤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융착식 시공기는 하나부터 10까지 사람의 손에 의해 작동되는 수동식. 15cm의 차선 폭만 일정하게 나올 뿐 삼지창을 내려다보며 노면의 상태에 따라 방향을 조절해야 반듯한 차선이 그려진다. 또 도료 공급과 이동 방향까지 시공자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발로 툭툭 치는데 뭐예요, 그러면? 바퀴 이거 기계 고정하는 거예요. 고정하다. 바퀴 일자로 가게. 이렇게 하면 바퀴가 고정이 돼갖고 좌우로 이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옆으로 차면은 이게 막 돌아가고. 직선과 곡선, 글자와 기호까지 융착기를 이용해 그릴 수 있는 것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도로 이용자에게 각종 제한, 금지 등 규제 내용과 정보 전달의 기능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시설, 그리고 방향 지시, 횡단 지시, 유도 지시까지 다양한 노면 표시가 융착기 하나로 도색이 가능하다. 융착기를 손발 삼아 작업하는 시공자들. 도로 위에서는 한시도 떼놓고 다닐 수 없지만 힘에 부칠 때가 많다. 기계가 몇 킬로나 돼요? 150kg 정도 될 거예요. 150킬로요? 네.
도료까지 항상 250km 정도. 500m쯤 걸었을까. 도색을 멈추고 지원된 차량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차선을 연속으로 200m 그었을 경우 융착기 안에 도료가 바닥나기 때문에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도료를 공급받아야 한다. 융착식 도료는 석유 수지로 만든 특수 페인트 분말가루로 고온에서 용융시켜 액체로 공급된다. 한 200도 선에서 타지 않게 200도 선에서 이제 계속 가열을 해주는 거예요. 도료는 차량에 설치된 용융기라는 장치를 이용해 증기압식으로 끓인 뒤 융착기로 옮겨진다. 융착기는 받은 도료를 보온하는 정도의 열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30kg의 유리알까지 채워놓으면 도색 준비가 끝난다.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도로 한복판으로 향하는 사람들. 도료를 가득 받은 후라 바퀴가 더욱 육중하게 굴러간다. 융착기가 내뿜는 뜨거운 열기도 더해졌는데 불 피워놨으니까 열이 계속 오니까 뜨겁죠. 여름에 작업하기 더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여름에밖에 못해요. 왜요? 추우면 땅이 얼으니까 도색이 안 되고 깨져버려 이게. 그래서 추운 날은 일 못하고 더운 날밖에 못하죠 살살. 이들에게 여름은 아스팔트 위로 내리쬐는 태양과 융착기의 열기까지 견뎌야 하는 힘든 계절이다. 뭐 한 30도 가면 한 40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한 10도씩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연일 더해가는 불볕더위에 뜨겁게 달아오른 도시의 도로. 한낮의 아스팔트 위 공기 중의 온도는 45도를 육박하는데 지면 위로 뿜어져 나오는 열기 속에서 장시간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작업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렇게 뜨거운 직사광선이 내리는 그런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공기 중에 열뿐만 아니라 아스팔트에서 방출되는 열, 건물에서 방출되는 열, 그리고 자동차에서 방출되는 열들을 모두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그걸 갖다 식혀주지 못하게 된다면 일사병 등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색 현장에 지원 차량이 나타나고 갑자기 작업이 중단됐다. 차량에서 내린 가스통에 용접에 쓰는 화염 분출기를 연결하고 바닥으로 불길을 쏘기 시작하는데 물기가 있으면은 그 재료가 바닥에 붙질 않아갖고 물 말리고 하는 거예요. 차선 도색과 도로의 습기는 상극. 비가 오는 날 작업을 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다. 바로 도색에 들어가지 않고 한숨 돌리는 작업팀. 남은 구간이 만만치 않음을 예고한다. 이제 시작이에요. 오르막. 오르막? 오르막 힘들어요? 그쵸. 그냥 걸어 올라가기도 힘들잖아요. 오르막길에 차선을 도색할 때는 융착기에 로프를 연결해서 사람이 직접 기계를 끌어준다. 융착기를 차에 매달고 가면 가속할 때마다 움직임이 심해 도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경사진 노면에 도색할 때가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이다. 이 오르막길이라서 저게 무게가 무겁거든요, 되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안 끌어주면 뒤로 밀려서 사람이 다쳐요. 앞에서 이렇게 끌어줘야 돼요. 고된 작업에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춘다. 고생하시죠. 이쪽에서만 무척 더울 건데 엄청 덥지요, 이쪽에서. 아, 이거 이렇게 걸어서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휴.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수천 개의 차선을 그리는 사람들. 이들이 자신의 한계에 도달하면서 한 발 한 발 힘겹게 내딛는 발걸음 위로 생명선이 그려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숨통을 조이는 아스팔트의 열기. 그러나 작업이 시작된 이상 끈기와 정신력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데 융착기의 도료를 채우기 위해서 걸음을 멈췄다. 그제 차가 만들어주는 작은 그늘 아래서 짧은 휴식을 가진다. 너무 더워요 이거. 한 10년 정도 여름에 항상 그 생각해요. 못하겠다고. 다른 거 한다고. 매년 그 생각해요. 매년. 네, 너무 더워. 20살 어린 나이로 차선 도색이란 직업을 택했던 주상돈 씨. 10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경험들은 어느덧 현장을 아우를 정도가 됐다. 그치만 이따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래 했으니까 한우물 파야죠. 이것저것 하면 안 되잖아요. 다 힘든데.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그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문자와 기호도색을 쉽게 해내는 주상돈 씨. 그동안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노하우 덕이다. 그냥 가로 세로 순서대로 하면 돼요. 한 방향으로 먼저 도색하면 움직임을 덜 주게 되고 시간과 힘을 아낄 수 있는데 작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도 이런 노하우는 필요하다. 오후가 되면서 차들이 점점 많아지자 작업 속도를 올리던 그가 갑자기 멈춰섰다. 아 근데 왜 안 그리세요? 이게 없어갖고 지워져갖고요. 네? 지워져갖고 차선이 네. 줄 튀긴 다음에 하려고. 아스팔트 표면에 붙어있던 도료가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 이럴 때는 차선을 긋기 전에 미리 도로에 표시를 해둬야 하는데 고무통에 줄과 흰색 안료를 넣고 눌러준 뒤 사용한다. 고무에 넣어놓고 여기서 당기면 이게 묻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제도색 현장에서는 기존 차선에 맞춰 안료가 묻은 줄로 표시를 하고 야 찬용아 이제 밟아봐. 팽팽해진 줄을 튕겨주면 안료가 바닥에 묻어 간단하게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 위로 규격에 맞게 차선을 그리면 되는데 5m 뛰고 3m 이제 차선 폭은 3m 도색을 해야 되거든요. 차선의 길이와 간격은 자동차의 주행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도로의 경우 차선 길이 3m, 간격은 5m를 준수하고 주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는 차선이 연결되어 보이기 때문에 길이 8m, 간격 12m로 그린다. 출퇴근 시간이면 차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서울시가지 도로. 작업팀도 교통량이 더 늘기 전에 현장을 마무리하는데 가자. 아니 작업 다 끝나신 거예요? 예. 네 들어가야죠. 창고로. 창고로 돌아오자마자 땀으로 흠뻑 젖었던 옷부터 벗어버린 사람들. 등목만 해도 오늘 하루 쌓였던 피로가 확 풀리는 것만 같다. 시원하시겠어요? 예, 이 맛에 합니다. 일 딱 끝나고 샤워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진짜 시원해요, 진짜.
일 끝나고 빨리 가서 쉬겠다는 그 생각 하나에. 다음 날 새벽 6시. 여느 때처럼 더위와 때약볕을 대비해 작업복을 챙겨 입고 서울 시내 곳곳에 차선을 그리러 출발하는데 작업 전 현장 근처에서 다 같이 아침 끼니를 챙긴다. 집에서 아침 식사를 다들 못하고 나오세요?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식사를 어떻게 해요? 아침에 6시 반까지 나와야 되는데 같이 못하냐고 밥을.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다 만나서 같이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작업 현장이 바뀌기 때문에 새벽에 모여 함께 출발한다. 오늘은 서울시 마포구의 주택가에서 작업이 시작됐다. 하고 거주자를 알려줘요. 거주자 고액선이랑 이제 새로 포장한 구간 이제 도색 작업할 거거든요. 골목길 차선 도색은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빼곡하게 세워진 차들과 전쟁부터 치러야 한다. 끝에서부터 여기 차 다 빼야 돼요. 전부 다. 이거 끝에서부터 전에 내가 여기서 차. 네. 연락처가 없네요. 연락처가 없네요. 9978 차주군요. 전화만 수십 통. 그 거주자 주차장 도색하러 나왔는데 지금 차 예. 거주자 지금 주차장 도색 작업하러 나왔는데요. 예. 아니 저희 한 1분도 안 걸려요. 예. 차 빼기를 기다리는 일이 부지기수다. 차를 사람이 이제 먼저 가면서 다 빼놔도 터울이 한 1, 2분만 있으면 또 딴 차가 와서 돼버리니까 골치 아파요. 주택가에 걷는 주차선은 골목길의 너비에 따라 최소 폭 2m, 길이 5m로 도색하는데 오늘 작업 현장은 새로 포장된 구간이라 미리 구청에서 지정해준 위치를 파악해서 그곳에만 주차선을 그려야 한다. 그런데 완성된 주차선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 먼저 이렇게 안 있었어. 이게 이렇게 화살표가 잘못된 거거든. 그리고 이 집에서 여기서 차를 여기까지 세운다고 여기 차 세우고 그러면 여기서 이게 큰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가 불편하다는 거. 이게 잘못됐다고 조금 앞으로 가야 된다고. 안 맞아. 다시 한 거.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죠? 이 정도 해드리면 되잖아요. 네, 거기서 앞으로 조금 해줘야 돼요. 아니 거기서 빼면 지정된 도면에 따라 주차선을 만들어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일이 많다. 그럴 경우는 번거롭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서 위치를 조금 변경해가며 작업하는 수밖에 없다. 골목길에서 사고를 줄이는 중요한 노면 표시가 바로 과속 방지턱. 일정한 방향과 지정된 폭을 지켜 도색하기 위해 안료로 밑그림을 그린다. 길이는 이제 만들어진 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큰 것도 있고 골목길 좁은 데는 또 조그맣고 그거는 이제 폭은 3.65를 정해줘요. 차선을 그릴 때와 달리 45cm의 폭으로 도료가 나오는 융착식 시공기를 쓰는데 과속 방지턱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와 정지선과 같은 넓은 면의 도색 작업에도 사용하고 있다. 더위도 있고 작업에 열중할 수 있는 이유, 아마도 힘든 것보다 보람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저희가 지나간 자리는 깨끗해지고 막 그게 멋있지 않나요? 아무것도 이게 포장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그 거기에 뭔가를 그려놓고
거기 막 저희가 일했던 데를 지나게 되면 괜히 뿌듯하고. 주택가 차선 도색의 또 다른 현장.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면 표시 준비가 한창이다. 여기에 나중에 스쿨존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 30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 이걸 띄워줘야지만이 우리 작업 끝나고 다음에 그 팀이 와서 작업을 할 때게 바로 작업이 가능하게끔 공간을 지금 확보해 주는 거예요. 먼저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와 기존에 있던 문자를 테이프로 가려준다. 그 위에 경화제와 색소, 에폭시 본드를 혼합하여 바닥에 뿌려질 골재가 2분의 1 이상 표면 위로 돌출되도록 얇게 도포한다. 두께는 한 2-3mm 정도 될 거고요. 두꺼우면 슬러그가 다 묻혀버리고 얇으면 슬러그가 많이 이탈돼서 떨어지니까 그 적정량을 맞춰가지고 두께 조절을 해가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본드를 일정한 두께로 펴 바르는 일은 구석구석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고된 작업인데 노면의 상태에 따라 꼼꼼하게 발라줘야 벽돌가루가 잘 붙어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력을 높이게 된다. 미끄럼 방지 포장의 마무리는 뜨거운 열기로 바닥을 말리는 것. 비 오듯 땀이 흐르는 힘든 과정이다. 그렇죠. 여름이 힘들죠. 아무래도 날이 더우니까. 도로 일이다 보니까 더위가 제일 접어들면 제일 힘든 일이죠. 시원하게 드시라고 일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대하자 갑갑하기만 하던 작업장이 시원해지는 듯한 기분이다. 수고하신다고 이게 다 어쨌든 어린이들을 위한 적이니까 이렇게 가끔씩 갖다 주세요. 덕분에 저희야 잘 마시죠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엄청 좋아요. 공짜잖아요. 미끄럼 방지는 내리막길, 급커브길,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로의 시인성이 요구되는 위험 구간에 시공하고 난 뒤 문자 표시 위에 부착했던 테이프를 떼어내고 그 위에 다짐 기계를 밀어가며 마지막 점검을 하면 끝이 난다. 도로 위에 새로 들어갈 규정 속도 표시는 프라이머 접착제를 미리 발라놓고 노면 표시 테이프를 부착한 후 융착시키는 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했다. 노면 표시 테이프를 아스팔트 위에 접착시킬 때는 지면에서 30cm 떨어져 200도의 열로 가열시켜야 한다. 이렇게 테이프가 끓어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까지 육안으로 확인한 후 10분 이상 건조시키면 규정 속도 표시 작업도 마무리된다. 드디어 고된 작업이 끝났다. 남들이 어쨌든 못 오는 걸 저희가 함으로써 차량 소통하는데 큰 불편 없이 다니게끔 되는 거니까 그대로 보람은 있는 거죠.